자,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상대도수 좀 수업을 하겠습니다. 상대도수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자, 오늘은 상대도수 여러분 중학교 1학년 2학기 상대도수하고 그래프 여러분들 여기를 좀 배워볼 테니까 자, 여기 한 번만 봐보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자료를 가져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흐름을 한 번만 꽉 잡아보자. 주원아, 이거 보자. 여자친구는 잃어버렸어도 다시 마음 잡고. 주원아, 그치? 네. 여자친구가 떠나버렸어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줄기하고 이끌림 자료를 가지고 줄기하고 이끌림을 우리가 처음에 표현을 했고요. 그것도 어때요? 그건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자료 분포 상태를 조금 더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뭘 만들어냈죠? 우리는 더스 분포표를 그리게 먼저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더스 분포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급을 나눴고 일정한 그 자료들을 일정한 구간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 계급. 그 일정한 구간의 크기를 계급의 크기라고 했고요. 계급의 한 가운데 값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 계급 값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그 더스 분포표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녹화하고 있어요. 자. 더스 분포 히스토그램을 그려낼 수 있었죠. 히스토그램을 그려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뭘 하죠? 밑변에 중점을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양 끝점을 추가한 다음에 그 점들을 연결한 그것을 뭐라고 하죠? 더스 분포 다각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더스 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어요, 여러분들? 계급의 크기. 그렇죠. 계급의 크기 곱하기 더스의 총합 이렇게 했어. 자,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 총 정리였고요. 오늘은 상대도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걸 한번 봐보자. 어떤 친구가 주원이가 학교 가서 시험을 봤거든. 그래갖고 이제 주원이가 전교 이제 말 그대로 전교 2등을 했네. 이야 대박이야. 우와, 전교 2등을 해서 시험 중간고사를 보고 나니까 전교 2등이야. 우와, 엄청나죠. 그런데 학교 학생 수를 찾아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전교 학생이 3명 있어, 3명. 그 중에서 2등 한 거야. 절반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학생 한 명이 그날따라 아파서 결석했네? 결과적으로 꼴등이죠. 꼴등.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아가 학교 가서 또 중간고사를 봤는데 중간고사 전교 몇 등 했어? 선생님, 저 전교 270등 했어요. 뭐요? 진짜 270등 했다면 이거 근데 정규 학생들 찾아보니까 정규 학생 수가 3억 5천 명이야. 거기서 270등 했어. 이건 완전 잘한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상대적이다라는 용어들 좀 알아볼 건데요. 예로 들어서 내가 아까처럼 내가 전교 2등을 했다라고 하면 누가 엄청 잘한 것 같네? 그런데 우리 학교 전체 학생 수가 3명이었어. 그 다음 그 학생이 한 명이 배가 아파가지고 결석을 했고 그래서 주원이가 2등을 한 거야. 대박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런데 이렇게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해보면 어떤 학생은 전교 학생이가 선생님 저 270등 했다고요. 나 공부 겁나 못했다. 어떻게 270등 했어? 그런데 우리 학교의 전체 학생 수가 3억 5천 명이었어요. 그럼 엄청 잘한 거죠. 이해됐지?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선생님이 어디 가면 먹어줘. 우리 잘 먹어주는 스타일이잖아. 그런데 BTS 옆에 가면 어째요? 찐찐따가 돼버리죠 갑자기. 그치? 근데 주원이 옆에 가면 선생님 또 먹어주잖아 또. 자, 그래서 오늘은 상대도수 그래프. 자,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봐보자.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 거속시 여러분들 할 때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네. 거속시. 무당벌레. 그렇지. 거속시 할 때 뭐가 있었지? 무당벌레가 있었어. 무당벌레. 무당벌레. 아이섀도우 좀 해볼까? 아이섀도우. 이렇게. 이해됐지? 자, 여기 어떻게 됩니까? 속시 해가지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해됐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해됐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 그림 여러분 다 아시죠? 무당벌레니까 다리도 좀 있자. 난 무당벌레 이거 다리 그릴 때 나는 선생님이 이런 다리는 좀 길게 그리고 싶어. 선생님의 그냥 진짜 다리를 좀 길게 그리고 싶어. 선생님의 로망이야. 다리 긴 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오늘은 상대도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제 상대도수가 뭐냐면
이제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전체 도수분의 극계급의 도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상대 도수 이거 하는데 여기도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일단은 근데 상대 도수 선생님 공식을 좀 알려주기 전에 이거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도수분포표 한 번만 봐보자. 선생님이 도수분포표를 그려가지고 극계급의 뭐 예로 들어서 뭐 40에서 60점 사이, 60에서 80점 사이, 80에서 100점 사이 해가지고 도수분포를 찾아보니까 2명, 3명, 5명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폰에 전화 와요. 전화 와요? 070. 아, 끊어졌네요. 녹화 들어가고 있나?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이게 여러분 도수분포표잖아. 그치? 그런데 이 계급에 이렇게 도수가 분포한다는 것이 도수분포표인데 이제 상대 도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 총합이 얼마가 되지? 총합이 10. 그런데 이 계급의 상대 도수를 찾아보라고 하면 여기에 이 두 명이 전체 도수 중 이 10명 중에 얼마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표시하는 것이 상대 도수이더라 이 말이야. 요건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그럼 비율로 나타내면 10명 중에 2명이 해당이 되니까 이것의 상대 도수는 얼마가 되냐면 10분의 2가 되니까 0.2. 여기는 0.3. 여기는 얼마? 0.5 이렇게 써주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250페이지 배우려고 하는 것이 상대 도수라고 하면 전체 도수를 찾은 다음에 전체 도수에서 극계급에 해당하는 도수의 비율을 분수꼴로 나타내는 것이 분수랑 소수꼴로 나타내는 것. 이제 소수를 이렇게 보통 나타냅니다. 이거 보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상대 도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건 어려운 건 없죠? 도수분포표에서 전체 도수를 극계급의 도수를 전체 도수로 나눠놓은 그 계산의 결과를 상대 도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보자. 이 상대 도수를 외우는 상대 도수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언제 우리는 상대 도수를 활용을 할 거라고요?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 상태를 알아보려고 해.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상대 도수를 써먹는 시점이나 목적, 이유는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어떤 자료, 집단의 자료 상태 파악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도수의 총합이 어쩐다고? 다른 두 집단을.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내가 전교 2등을 했다. 2명이야. 근데 어때요? 3명 중에 2명이 되었다. 이런 의미야, 한마디로. 요건 이해돼 안 돼? 자, 그런데 아까 내가 270등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학교 학생이 3억 5천 명이야. 3억 5천 명 중에 270등이라는 학생은 어느 포지션에 해당이 되겠는가? 이런 걸 분석을 하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가서 그쪽 해가지고 야, 나 우리 학교 어디 가가지고 진짜 친구들한테 어디 가가지고 나 우리 학교에서 짱 먹는다고. 근데 그 학교 학생이 지 혼자밖에 없어. 지 혼자 짱이야. 그럼 이거 짱 누가 먹어줍니까? 아니겠죠.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거속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극계급의 도수가 되는데 똑같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좀 어떻게 외우냐면 상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극계급의 도수는 상대 도수하고 전체 도수를 곱해주면 극계급의 도수가 나오고요.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극계급의 도수. 소연아 이해되니? 자, 다율아 이해되니? 그러면 전체 도수 찾아내는 방법은 상대 도수분의 극계급의 도수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여기 봐보자. 여기 한번 봐보자. 이 상대 도수가 0. 여기가 진짜로 봐봐.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여기가 0.3이야. 예로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계급의 도수는 어떻게 찾아낼까? 전체 도수하고 상대 도수를 어쩐다고? 그 계급의 도수는 상대 도수하고 전체 도수를 어쩐다고? 곱하면 돼. 이 10하고 0.3을 곱하면 얼마가 나와? 3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찾아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상대 도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키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면
여기에 있는 이 전체 도수입니다. 이 전체 도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왜? 우리 학교 학생이 전교 학생이 3억 5천 명이 있는지 아니면 3명이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 이 말이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없으면 이런 표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도수분포 표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도수분포 표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린 다음에 히스토그램의 윗변에 중점에다가 점을 찍고 양끝점 추가한 다음에 연결한 그 그래프 그 다각형을 뭐라고 해요? 도수분포 다각. 그렇죠.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용어 정리하면 이거 표 없이 이렇게 있으면 이 표만 보면 상대 도수 분포 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상대 도수 분포 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그냥 상대도수 그래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용어 정리를 해서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릴게요. 근데 이걸 가지고 봐봐. 그러면 이거 좀 바깥으로 나갑니까? 여기가 40, 60, 80, 100 이렇게 있다라면 여기에는 2명, 여기에는 3명, 여기에는 5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이 그래프 이랬죠? 히스토그램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입니다. 점 찍고요, 점 찍고요, 점 찍고요. 양끝점 추가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뭐가 된다?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인데 양 상대도수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하고 여기 넓이 같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하나만 여러분 좀 봐볼게요. 이 상대도수의 총합은 또 얼마가 될까? 상대도수 0.2, 0.3, 0.5 이거 더하면 얼마가 될까? 상대도수의 총합은 얼마가 되냐면 상대도수의 총합은 항상 뭐가 된다? 1이다. 상대도수의 총합은 항상 1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딱 가려놨어. 이 값이 얼마입니까? 물어봤다라고 하면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전체 도수분의 극계급의 도수를 상대도수가 되니까 10분의 5 해가지고 0.5 여기를 찾아도 됩니다. 개념은 여러분 지금까지 다 배웠던 내용이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런데 허벌나게 베리베리 임포탄트한 문제가 나옵니다. 임포탄트. 자, 이게 뭐 본토 발음입니다. 임포탄트. 자, 여러분 잘 봐보면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지?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했지?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 자, 계급의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계급의 크기 잘 봐라 지아야. 도수 총합이 됐죠. 자, 그런데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잘 들어. 주원아 잘 들어야 된다.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계급의 크기 곱하기 여기 세로들의 높이가 되겠잖아. 이 세로들의 총합은 얼마가 될까?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얼마가 될까? 아까 여기가 0.2였고 1. 여기는 얼마가 0.3이었고 여기는 0.5였잖아. 여기까지 이해돼안돼? 네. 그럼 뭐가 될까? 1. 상대도수의 총합은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그러니까 계급의 크기 곱하기 상대도수의 총합이야.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상대도수 분포표에서 상대도수 그래프라고 할게. 상대도수 그래프 넓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급의 크기 곱하기 상대도수의 총합 이렇게 돼야 돼. 계급의 크기 곱하기 상대도수의 총합인데 상대도수의 총합은 얼마가 된다고? 1이 된다고. 결론적으로 상대도수 그래프의 넓이는 계급의 크기 곱하기 상대도수의 총합이 되니까 상대도수의 총합은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계급의 크기가 이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가 된다 이 말이야. 하나 이해되니 안 되니? 이은 이해돼 안 돼? 자, 이해됐습니까? 혜리야 이해되니?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자, 상대도수 분포 상대도수와 그 그래프에 있는데 총정리 한번 할게요.
상대 도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전체 도수분의 극외급의 도수를 분수꼴로 나타내 줄 거고요. 이랬지?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은 어떻게 해? 여기도 무당벌레를 그려보면 그, 상, 전 이렇게 하자 이 말이야. 그래서 상대 도수는 자 보자. 다시 한번 여기 정리할게요. 자, 그 상전 이렇게 됐는데 극외급의 도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극외급의 도수는 상대 도수 곱하기 전체 도수에 전체 도수는 상대 도수분의 극외급의 도수에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극외급의 도수. 여기까지 이해 안 돼? 이거 꼭 외워야 돼. 이거 고속시 외우듯이 이거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알겠지? 어디가 이해 안 되니? 자,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 도수분포표를 이용해서 상대 도수를 각각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표를 만들어낸 것이 상대 도수 그래프가 되는데 상대 도수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계급의 크기 곱하기 상대 도수의 총합이 되는데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뭐가 된다고? 1이 되므로 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계급의 크기가 곧 도수 상대 도수의 넓이가 된다 이 말이야. 상대 도수 그래프의 넓이가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상대 도수를 써먹는 가장 큰 목적이나 이유나 시점은 뭐라고?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자료 분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대 도수를 써먹는다 이 말이야. 요거 이해되니 안 되니? 어디가 이해 안 돼? 자, 이해됐죠? 오케이. 자, 정리 끝납니다. 스톱. 자, 책 펴시기 바랍니다.